50대, 60대가 되면서 은퇴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지 않나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상과 의무 속에서 진짜 원하는 삶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잠깐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생활, 적은 생활비로 평소 꿈꾸던 낙원을 직접 느껴볼 기회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잠깐 살아보며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해외 낙원 3곳을 소개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볼까요? 은퇴 후 잠깐 살아볼 만한 해외 낙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하신 50대, 60대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집안일, 이웃과의 뻔한 대화, 가끔은 고독한 기분까지 혹시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시간을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죠. 그래서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는 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게 꼭 거창한 이민이나 완전한 이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몇 달에서 1년 정도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충전하고 인생의 힌트를 얻는 거죠. 오늘은 은퇴 후 잠깐 살아볼 만한 해외 낙원을 소개하며 실제 사례와 함께 왜 지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1. 따뜻한 미소와 저렴한 생활비의 천국, 태국 치앙마이.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국은 한국인 은퇴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치앙마이는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죠. 사례 1. 김선호 61세님은 은퇴 후 치앙마이에서 6개월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평생 치열하게 일해왔고 퇴직 후에는 고요한 삶을 원했죠. 처음엔 적응이 좀 힘들었어요. 동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색하고 영어도 짧아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사람들과 미소로 인사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싸게 사 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월 100만 원이면 꽤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소박한 집세, 신선한 식료품, 그리고 저렴한 외식비까지 서울에선 상상하기 힘든 경제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호님은 마음 편히 쉴 공간이 생기니 몸도 가벼워지고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2. 유럽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포르투갈 포르투. 포르투갈은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급부상 중입니다.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가 이유인데요. 포르투는 와인과 바다, 그리고 낭만적인 골목길로 유명합니다. 사례 2. 이영희 58세님은 평소 유럽 여행을 좋아했지만 은퇴 후에는 한 달 살기를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포르투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엔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한잔하며 책을 읽는 게 제 하루 일상이 됐죠. 포르투에서는 월세 60만 원 정도로 괜찮은 스튜디오를 구할 수 있고 저렴한 교통비와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여기선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3. 활기찬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멕시코 메리다. 멕시코의 메리다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점점 은퇴자들 사이에서 숨은 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이 도시는 안전하고 문화적인 매력과 따뜻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사례 3. 최정훈 65세님은 처음엔 멕시코라니 너무 먼 나라 아닐까? 라는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방문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메리다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활기가 넘쳐요. 현지 축제에서 춤추는 할머니들을 보며 저도 삶의 에너지를 얻었죠. 정훈님은 현지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스페인어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변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메리다는 생활비가 월 80만 원 정도로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푸른 바다와 역사적인 건축물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넘칩니다. 결론 왜 지금 떠나야 할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잠시라도
살아보는 건 단순히 여행과는 다른 경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살아보는 것. 때로는 이런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변화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삶의 여유를 배우거나 포르투에서 낭만적인 골목을 거닐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거나 메리다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에너지를 얻는 것.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동력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점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건강, 체력, 재정적 여유 모두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 어떤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잠깐이라도 떠나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잠깐 살아볼 만한 해외 낙원,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 50대와 60대가 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직장과 가족 중심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국에서 잠깐 산다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와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는 것의 가치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1. 해외 생활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익숙하지만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환경 변화의 심리적 전환 효과로 설명됩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감각을 자극받으며 우리의 뇌는 더 활발히 작동하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의 조언.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스트레스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더 건강하고 유연한 사고 방식을 키워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뇌를 자극해야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 김지훈 64세님은 치앙마이에서 6개월을 살며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항상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달렸다면 여기선 그냥 하루를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이곳 사람들의 여유로운 태도가 저에게 큰 영향을 줬죠. 라고 말했습니다. 2. 경제적 여유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많은 분이 은퇴 후 해외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섭니다. 외국에서의 생활비는 한국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태국 치앙마이, 포르투갈 포르투, 멕시코 메리다와 같은 도시들은 월 100만 원 내외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생활 방식은 은퇴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해외에서의 저렴한 생활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사례. 이영희 58세님은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2달 동안 살아보며 한국과 다른 경제적 여유를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선 외식 한번 하려면 부담이 됐는데 여기선 매일 신선한 해산물과 와인을 즐기며도 돈 걱정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앞으로의 계획도 차분히 세울 수 있었죠. 라고 했습니다. 3. 건강과 행복의 새로운 발견. 은퇴 후 해외에서의 잠깐의 거주는 단순히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변화를 줍니다. 다른 환경에서의 산책, 새로운 음식, 그리고 활기찬 현지 문화는 우리가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활동은 단조로운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신체적 활동량을 늘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사례. 최정훈 65세님은 멕시코 메리다에서 요가를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선 운동이 의무 같았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돼요. 현지 친구들과 요가를 하면서 삶의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4. 낯선 곳에서 나를 재발견하다. 한국에서 늘 가족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분들은 은퇴 후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는 건 이런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서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심리학에서는 환경 변화를 자기 성찰의 중요한 기회로 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박미선 60세님은 치앙마이에서 무계획의 하루를 실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진짜 나를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에 얽매여 있었던 걸 알게 됐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조언.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잠깐이라도 살아보는 경험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 건강, 재정적 여유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그리고 있나요?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는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치앙마이의 여유, 포르투의 낭만, 메리다의 활기를 직접 느껴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이런 도전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삶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하면 그동안 고생한 만큼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다릅니다. 대기업에서 수십 년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과 명함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은 뒤로 하고 갑작스러운 은퇴는 경제적 압박과 정체성 상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주변 동료들의 삶을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누군가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반면 대부분은 후회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국 퇴직 후 성공과 실패를 가른 건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대기업 퇴직 후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 한 가지. 퇴직 후의 삶, 정말 준비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여유롭게 살겠다는 기대를 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 격차를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패턴과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넘기느냐, 실패하느냐는 결국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례 1. 퇴직금을 어디에 쓰느냐가 노후를 결정한다. 김철수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아파트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정도면 여유롭겠다 싶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비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 자금까지 지원하다 보니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퇴직 후 아무런 소득원이 없던 김 씨는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고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반면 그의 동료 이영희 가명 씨는 달랐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소한 수입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사업은 그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어주었고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퇴직 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마련했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이죠. 사례 2.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재구축하는 힘.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은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박상민 가명 씨는 회사에서 늘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오랜 시간 바쁘게 지내느라
가족과도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며 은둔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팀에서 일했던 정수진과 명씨는 미리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동호회,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중 만난 사람들과 협업해 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 강의를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수입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퇴직 후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마지막으로 건강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윤정희 가명씨는 퇴직 직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겠다며 여행과 맛집 탐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병원비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바쁜 업무 덕분에 체중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줄면서 비만과 고혈압이 찾아온 것입니다. 반면 그의 동료였던 최민호 가명씨는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빠르게 걷는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켰습니다. 특히 최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동 모임을 주도하며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은 퇴직 후에도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본 동력이죠. 퇴직 후 성공의 열쇠 지금 준비하라. 결국 퇴직 후의 삶은 퇴직 전 어떤 선택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만 믿고 나머지를 방치하면 김철수 씨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박상민 씨처럼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윤정희 씨처럼 인생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이영희 씨처럼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두고 정수진 씨처럼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최민호 씨처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의 삶이 멋지게 펼쳐질지 힘겹게 버텨야 할지 결정짓는 건 오늘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퇴직 후 노후 성공, 전문가가 말하는 3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의 삶, 성공과 실패는 어떤 기준에서 갈리는 걸까요?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퇴직 후의 성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노후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지속 가능한 소득원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은 후에야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로는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고정적인 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로 빠져나가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왜 소득원이 중요한가요? 퇴직 후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이 있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후를 망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예로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어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장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결국 남은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면 동료였던 B씨는 퇴직 전부터 소규모 창업을 준비해 퇴직 후에도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노후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죠.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에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수익이 이어질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인간관계의 구축.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회사를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퇴직 후의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인간관계가 중요할까요? 외로움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심지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은퇴 후 요가 모임을 시작한 C씨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삶이 풍성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3.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퇴직 후의 삶은 건강 상태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왜 필수인가요?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량 감소, 비만, 만성질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한 예로 D씨는 퇴직 후 여행과 맛집 탐방에 빠졌지만 몇 년 후 비만과 당뇨를 앓게 되었습니다. 반면 E씨는 퇴직 후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의 건강 지표는 퇴직 전보다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건강 관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적어도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거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또한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은 필수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결론. 준비된 노후가 행복을 만든다. 퇴직 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원,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에도 빛나는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60년 대생들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평온한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그동안 준비한 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오늘은 실제 퇴직 6년 차에 접어든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그가 깨달은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글은 다른 60년 대생들이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퇴직 후의 허전함과 외로움. 친구, 취미,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 퇴직 후 첫 해, 아버지는 그동안 일로 가득 찬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는 퇴직 후에는 나를 채워줄 것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터에서 매일 마주치던 동료들과의 대화는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취미와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의 음악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소소한 취미 하나라도 꾸준히 즐겼다면 이 허전함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퇴직 전부터 자신을 채워줄 취미나 공동체 활동을 준비해보세요. 혼자가 아닌 삶은 퇴직 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2. 경제적 불안, 현실적인 자산 관리와 계획의 필요성. 퇴직 후 6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종종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때 정기적으로 받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생활에 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자산과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이 경제적 압박을 불러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교훈은 퇴직 후에는 수입원 다각화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중고 물품 판매와 재택근무를 통해 작은 수입을 창출하며 자금의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 아버지의 자존감 유지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수입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건강관리 가장 큰 자산은 내 몸.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아버지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바쁜 업무 속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했지만 퇴직 후 여유로워진 일상은 오히려 건강을 더 위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퇴직 후 첫 2년 동안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에 소홀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과 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후 그는 정기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공원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일과로 삼으며 몸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움은 건강관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아버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퇴직 전부터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고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꾸준한 관리가 퇴직 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마무리 퇴직 후 삶을 위한 필수 준비.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무게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60년 대생 여러분, 퇴직 후에도 허전함을 채워줄 취미와 공동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가는 노력, 그리고 꾸준한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전하는 한마디를 나누고 싶습니다. 퇴직 후의 진짜 도전은 외로움, 경제적 불안, 건강관리와 같은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퇴직 후 삶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한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생활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매우 다면적인 도전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요소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심리적 안정 일상의 가치와 나만의 루틴 만들기.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심리적 불안정입니다. 일터에서의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정을 세분화해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 오후에는 독서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식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매일 일정한 리듬이 있는 삶은 불안감을 크게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도 비롯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회사, 내 인간관계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모임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퇴직 후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2. 경제적 준비 다양한 수입원 확보의 필요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퇴직 후 가장 흔한 실수는 단일한 연금이나 자산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은퇴 후 첫 해에는 모아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비용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수입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퇴직 전부터 재테크나 소규모 창업,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퇴직 후 6년 차 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그는 처음엔 단순히 연금에 의존했지만 곧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중고 물품 판매와 같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수입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자존감 유지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 수입이나 주식 배당금,
소규모 컨설팅 같은 활동도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각화입니다. 여러 개의 작은 수입원이 합쳐지면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크게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수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수. 퇴직 후 건강관리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고 식습관 역시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도 꾸준히 건강 관리를 위한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퇴직 6년 차 아버지의 경우 처음에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오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과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 때는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퇴직 후에도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역시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쪽 모두의 건강이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결론. 퇴직 후 준비는 일찍 그리고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를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 쉬는 시기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 경제적 준비, 그리고 건강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퇴직 후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퇴직 6년 차 아버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채워줄 활동과 안정된 수입,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 후의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퇴직 후에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 시기를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 이제 은퇴했어. 그런데 이상하지? 더 불안해. 지난주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사 다닐 땐 힘들다고 투덜거리시더니 막상 정년 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다고 했다. 그래서 요즘엔 동네 공사 현장에 나가 하루 종일 땀 흘리시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됐다. 이렇게라도 벌어야지. 안 그러면 노후가 불안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밤이면 다리 아프다고 파스 붙이시고 퇴직 전보다 표정은 더 어두워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하는 은퇴자라고 해서 노후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과 통계, 그리고 제 주변 사례들을 보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씁쓸한 현실이 분명히 보인다. 사례 1. 67세 경비원 김영수 씨의 고백. 김영수 씨 가명 67세는 3년 전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 매월 90만 원이 있었고 아내와 단둘이 살면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문제였다. 퇴직 직후 고혈압 합병증으로 한 달 입원하며 800만 원이 들었고 퇴직금에서 쓰고 나니 불안감이 몰려왔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9시 퇴근. 하루 15시간 근무에 월급은 180만 원 남짓이었다. 그래도 일하니까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2년쯤 지나니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야간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경비원 일도 그만두게 됐다. 지금은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도 바닥나고 아내 국민연금 60만 원과 본인 연금 9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일하면 괜찮겠다 싶었어. 그런데 몸이 버텨주질 않더라고. 일하다 병이라도 나면 오히려 더 빨리 가난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사례 2.
70세 공사장 일용직 최정자 씨의 눈물. 최정자 씨 가명 70세는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다. 자녀들은 다 각자 살림 차려 나갔고 혼자서 국민연금 55만 원으로 살기엔 부족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공사장 청소를 한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7만 원 정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도 아프지만 안 하면 당장 밥을 굶게 된다고 한다. 그녀의 생활은 악순환이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부담돼 참는다. 그러다 통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큰 돈이 든다. 그래서 더 일해야 하고 더 아프고 다시 더 일해야 하는 반복. 일하면 노후가 든든할 줄 알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전부야. 병원비도 못 모으고 언젠간 쓰러져 죽겠지 뭐. 그녀는 이렇게 허탈하게 웃었다. 사례 3. 65세 마트 계산원 이영자 씨의 고민. 이영자 씨 가명 65세는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 정년퇴직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 부종이 심하고 허리가 쑤시지만 손주 용돈이라도 주려면 일해야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월급은 세후 130만 원 정도.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도 이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으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면서 실질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다. 결국 몸은 더 고단해지고 남는 돈은 미미하다. 일하면 좀 더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일해서 받는 돈보다 병원비랑 기초연금 감액된 게 더 커. 일하지 말 걸 후회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일하는 은퇴자, 왜 더 가난해질까? 그렇다면 왜 일하는 은퇴자들이 오히려 빈곤으로 빠질까? 여러 연구와 전문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 구조다. 은퇴 후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근로시간은 길고 육체적 부담은 큰데도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결국 몸을 혹사하며 벌어도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라진다. 둘째, 건강 악화로 인한 악순환이다. 60대 후반 이후엔 근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과격하거나 장시간의 육체 노동은 무릎, 허리,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진다.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면 남는 돈은 없고 빚만 쌓인다. 셋째, 사회보장 감액 문제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수급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삭감된다. 즉,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수급액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함정이 노후 빈곤을 더 고착화시킨다. 일 안 하면 불안, 일하면 더 가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퇴직 전부터 체계적 준비 없이 무턱대고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에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준비를 강조한다. 퇴직 전부터 노동소득 없는 삶을 시뮬레이션하라.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예적금 등 실제 가용 자산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한다. 일단 퇴직 후 고정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무리한 재취업 대신 대체 가능한 소득원을 고민할 수 있다.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 60대 이후 소득은 노동이 아니라 건강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만성질환 관리, 규칙적 운동, 영양관리 등 기본 건강 습관만 잘 지켜도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 노후 소득 다각화를 준비하라. 퇴직 전부터 임대소득, 주택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수급 시점 조율 등 다층적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소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재취업보다는 평생 할 수 있는 저강도 일자리로 전환하라. 단순 노무직보다는 상담, 교육, 돌봄, 온라인 판매, 원데이 클래스 강사 등 70대까지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일로 일찍부터 경로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일하면 되지 뭐.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몸이 아프면 일할 수도 없고 설령 일한다 해도 그 수입은 의료비와 생활비에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고단함과 공허함뿐이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일하느냐, 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소득이 없는 삶을 유지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전히 아버지는 오늘도 공사장으로 나가신다. 하지만 나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린다. 아버지, 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 노후 준비예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나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풀어볼게요. 퇴직 후에도 일하는 은퇴자들이 노후 빈곤에 빠지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해요. 1. 은퇴 전 재무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은퇴 준비의 첫걸음은 내 재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막연히 퇴직금 얼마 있고 국민연금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내 연금과 저축을 합쳐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90만 원, 퇴직금과 개인연금 등을 포함해서 매달 총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면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매달 50만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이 부족분을 무작정 재취업으로 메우려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현실적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생활비를 줄이거나 대체 수입원을 찾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2. 노후 생활비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실제로 60대 이상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여기엔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여가비 등이 모두 포함되죠. 특히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의료비가 예기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오면 결국 저축을 깨거나 빚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노후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의료비를 줄이려면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약 복용과 식습관 관리만 잘해도 입원율과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요. 3. 일자리 선택, 저강도와 가치 있는 일 중심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보다 내 건강과 생활에 무리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야 해요. 앞서 사례에서 나온 경비원, 공사장, 청소 등 무거운 육체 노동은 장기적으로 몸을 망가뜨릴 위험이 크죠. 그래서 요즘은 60대 이상 은퇴자를 위한 저강도, 고유연성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공도서관 도우미, 온라인 쇼핑몰 관리, 원예 상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등은 육체적 부담이 적고 일정 조정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통해 사회적 교류가 유지되고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어요. 이 점이 노후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죠. 4. 사회복지 혜택과 연금 수급 제도 꼼꼼히 활용하기.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공적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은퇴 후 일정 수준 이하 소득자는 꼭 신청해야 해요. 또한 주택연금이나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정책들도 있으니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중요한 점은 이런 혜택들이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이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일하기보다 적정 소득 범위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노후 안정에 유리할 수 있어요. 5. 실제 활용 가능한 팁과 주의사항. 퇴직 전에 개인연금이나 IRP 개인 퇴직연금 가입 확대하기.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게 좋아요. 매달 납입 금액과 수령 시점을 조절해 세제 혜택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생활비 지출 다이어트 필수. 고정비 주거비, 관리비 등부터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실천하세요. 외식 대신 집밥, 택시 대신 대중교통 이용, 통신비 할인도 도움됩니다. 건강관리 투자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헬스장 등록, 걷기 모임, 정기검진 등 건강 유지를 위한 소액 투자도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져요.
노후 일자리 선택 시 체력 흥미유 연성 세 가지 고려. 체력에 맞고 내가 즐길 수 있으며 일정 조절이 가능한 일을 찾으세요. 무리하면 오래 못합니다. 급한 재취업보다는 단계적 준비가 안전. 갑자기 무리해서 하루 12시간씩 육체 노동하는 것보다 퇴직 전부터 적당한 소득원과 건강관리, 교육훈련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세요. 마무리하며 노후에 일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그러나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되고 건강과 재정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내 현재 재정 상태, 건강 상태, 미래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서 무리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일과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연금 수급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길 권합니다. 퇴직 후 삶은 누구나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일하는 은퇴자가 아닌 행복한 은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